의식에 대한, 인간의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본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책을 보고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많은 성현들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많은 뛰어난 학자들도 좀 통하는 것 같고.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뿜어내는 의식이 그 에너지,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수치화로 계량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말고도 그 프랑스의 데아르드 샤르댕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간의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의 성장이라는 거는 인간 의식이 진화하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도 이 책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인간 의식이 성장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이죠. 인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도 의식이라는 거. 인간이 부유하거나 또는 빈곤하게 사는 것도 의식에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의식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단계를 계량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175 수치화를 시키고 그 수치화를 단어로 묘사를 했는데요. 175를 자존심 단계로 했고요. 200을 용감 단계, 그 다음에 500을 사랑 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특이한 부분은요. 전 인구의 이런 에너지 수준을에 대한 분포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뾰족한 모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85% 정도의 차지하는 인구의 사람들이 의식 수준 200 이하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평균 한 15% 정도가 의식 수준 200 이상에 속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한 0.4%의 사람들의 인구가 의식 수준 500인 사랑의 수준 이상의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나 석가, 로드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현들은 의식 수준이 1000에 가깝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이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과학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커다란 역사적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식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를 얻는다는 거는 굉장히 더디고 고통스럽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숱한 경험을 가진 연후에야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 그 다음에 행동하는 습관들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한 지혜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바꿔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같은 고통을 겪는 거죠. 아무리 익숙한 관점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건 부적절하니까 난 이걸 버려야지 라고 해서 자기를 혁신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돌을 닦아야 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혁신하기 시작하면 조직이 혁신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혁신되지 않으면 조직이 혁신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은 의식 수준에 묶어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거를 무의식의 세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끄집어내면 자기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항, 사회에 대한 저항이나 사람에 대한 저항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항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니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혁신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의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꺼이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기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되게 기꺼이 하는 태도. 이런 자발성은 사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가설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뭔가를 저항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는 것에서부터 자기 치유 또는 의식의 성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터 드러커의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 지식 근로자에 써져 있는 것들도 이 책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알미 그릇된 알미일 수 있잖아요. 편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낡은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그릇된 알에 대해서 그걸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올바른 알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나 자세, 그게 바로 이제 깨어있는 정신이거든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알미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알미인가? 라고 하는 자문을 구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거나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이거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 라는 반문을 하게 돼요. 저 역시도 저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반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 또는 낡은 지식일 수도 있어 라는 가정들을 항상 갖게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을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명상도 하고 또 뭐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고립된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관관계 또는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인적인 인격체, 특히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성공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거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엇인가의 활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근본적이고 되게 본질적인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타인을 위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사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의식의 그 단계별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식이 다른 사람들은 의식이 어떻게 의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 의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